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판다TV 빅사입니다. 우리 채널에 제 채널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부동산 관련 또 분양 관련 소식하고 현장들 소식만 내보내니까 지금 여러 군데 현장을 제가 발로 뛰고 있고 또 세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초보, 처음 분양 상담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그 콘텐츠,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 블로그에 분양 상담사, 초보 분양 상담사, 신입 분양 상담사들을 위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 보면 무조건 팔아라. 무조건 팔기만 하래. 손님만 데려와라. 무조건 데려오기만 하래.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입문할 때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엄청 빡세게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교육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교육 없이 현장 투입되면 바로 손님을 연결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거에만 좀 국한이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예, 국한이 돼 있고 체계적인 신입 분양 상담사를 위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여러 유튜브 선배들이나 아니면 분양 상담사 선배들 또 해가지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저희 채널에 만들었습니다. 초보 분양 상담사를 위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분양 쪽 상담을 입문을 하면은 질문하는 실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고객들이 비싸다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 고객들이 비싸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보시면요. 모델하우스 딱 오셔가지고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되게 싸다. 한 모델하우스 현장이 있나요? 아파트가 있나요? 여러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현장 비싸요. 이 브랜드는 왜 비싸요? 뭐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싸다고 하나 말하는 그런 고객들을 대응하는 방법,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든 간에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은. 가격을 말할 때 이 아파트는 얼마예요? 7억 8,500만 원이에요. 7억 8천. 우리 푸르 땡땡 아파트는 7억 8,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객이 정말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나 이거 할게요. 이런 고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없던데. 있다고요?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텀블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 대신 계약서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절대 이런 고객은 없습니다. 자, 분양가를 책정할 때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반경 2km. 응? 반경 2km 안에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 여러 가지 부동산들의 시세와 분양 평균, 현재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자, 공급 면적 기준 또 전용 면적 기준으로 다 조사를 해서 분양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비싸게 고객들이 느껴지냐면 보통 분양을 착공하고 분양 개시를 하고 36개월 안에 입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거의
3년 뒤에 준공이 됩니다. 자, 3년 뒤에 미래 가치까지 예측을 해서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이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미래 가치까지 생각해서 3년 뒤에 미래 가치까지 생각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입 분양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뭐 5년, 6년 되신 분들도 왜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분양 가격을 싸다고 느낀 고객이 없다. 자, 왜 그러냐면 분양 가격은 항상 높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시세와 3년 뒤의 미래 가치까지 생각을 해서 분양 가격을 책정한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하자니까요. 우리 분양 상담사 분들이 맹목이 오는 거야. 처음. 나보고 브리핑을 하래. 팀장님도 안 계셔. 근데 고객이 오자마자 너무 비싸요. 얼마예요? 평당 얼마예요? 고객의 질문은 뭔지 아세요? 평당 얼마예요? 이거거든. 그죠? 평당 얼마예요? 근데 자기가 평당 얼마를 얘기할 때 전용으로 얘기해야 될지 분양평수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할 줄 몰라.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분양 상담사를 해요? 근데 이걸 교육을 안 시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양판.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한 건 얘기를 하고요. 맹구비용 오면 안 돼요. 우선 브리핑 하기 전에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런 질문이 비싸다고 할 질문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 자, 두 번째로 이미 고객은 우리보다 더 선수입니다. 선수? 전문가입니다. 이미 다 조사했어요. 고객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만의 여기 아파트 아니면 이 분양 물건에 대한 자신만의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보거나 광고를 보고 와서 자연스럽게 이 모델하우스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다 방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보고 오셨어요? 아니면은 삐끼 이모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들리셨어요? 어떤 채널로 왔는지를 먼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정성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여쭤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떻게 쓴디 돌려치기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든 이분이 어떤 적정 가격을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유도하셔서 고객님 이거 우리 아파트 아니면 우리 오피스텔 이거 현대 힐땡땡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대충 아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뜸들이시면서 얘기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꿀팁 하나. 이 분양 가격은요, 브리핑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거야. 설명하시고, 역세권이 될 것이고, 여기 걔가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진실적인 것만 다 말씀을 하시고, 브리핑을 하시고 나서, 분양 가격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격을 얘기했는데, 멈칫! 하는 순간, 주도권을 빼앗겨요. 연습, 트레이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멈칫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객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싸요. 그러면은 고객이 이런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텐션이 또 무너져서 템포를 늦추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 이 아파트 열나 비싸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도권을 뺏기거든요. 주도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상하고 브리핑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 비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죠. 아유, 그렇죠. 사모님. 좀 비싸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러면서 언쟁을 또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먼저 동조하세요. 왜?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분양이 나오는 모든 물건은 다 비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아시죠? 모든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든 대한민국 건물이나 모든 걸 분양할 때, 싼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이 가격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5년 뒤에, 7년 뒤에 어떻게 예상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객이 선택하시는 거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조하셔서 그러나 저희 물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도 비싼 게 좋고요. 음식도 비싼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기름도요. 비싼 차는 고급 휘발유만 먹어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아, 얼짱도 안 하는데 막 그냥 뭐 25평 아파트가 뭐 30억이 분양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고급지고 강남에 땅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을 고객님께 설명을 하시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반대적으로 나오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뭐 싸우지 말고 언쟁하지 말고 여유 있게 대화하고 이어갈 수 있게 정말 많이 트레이닝, 훈련,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경쟁사의 물건들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현장에 가면 난 뭐 브리핑 뭐 여러 번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10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도 막 다른 내 거 고객이 얘기하면 안 좋다고 막 얘기해요. 비난해. 절대 안 됐어요. 뭐 다른 말로 뭐 속은지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표준어가 아닌 말로 말하면 뭐 깐다 그러잖아요. 그걸 막 물건을 다른 물건을 고객이 말하는 물건 하나 뭐 보고 왔는데 우리 걸 땡기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몇 년 전에 2017년도에 분양한 잠실의 리 땡땡 아파트는 3억 이하였는데요. 지금은 10몇 억입니다. 이렇게 가시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있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핸드폰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갤럭시 노트 20가 지금 뭐 예약 판매하고 지금 막 출시돼가지고 이제 출시된 지 한 달도 됐나요? 한 달 됐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살 때도 핸드폰을 팔 때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자, 나는 이거를 팔면은 50만 원이 남아요. 근데 고객은 갤럭시 20만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팔겠어요? 갤럭시 20 팔면 5만 원밖에 안 남아.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자, 최고의 신제품을 팔면요 5만 원밖에 안 남아. 왜?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비싸. 신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뭐 성인 뭐예요? 초등학생? 아니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 전 친구들도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최고의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낮잖아요. 이유라는 즉슨 우리는 핸드폰 많아요. 근데 새 핸드폰이 없는 거죠.
자, 특히 여성분들은 집에 옷, 가을 됐잖아요. 가을도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옷 사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 옷이 없는 거야. 신상이.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신상은 비싸요. 디자인 약간만 틀린 거예요, 작년이랑. 왜 2열 상품이 있게 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것을 너무 또 까면 안 돼요. 아, 노트 20 사러 왔는데 노트 20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판매자는 노트 20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못 팔아요. B라는 제품도 못 팔아. 50만 원 남는 제품도 못 팔고 5만 원 남는 제품도 못 팔아. 자, 5만 원 남는 제품 10개 파시면 되죠. 까지 마시고요. 잘 장단점을 설명하셔서 아, 이 B라는 핸드폰은요 울트라 20보다 가격 저렴하면서 성능은 비슷해요. 그러나 LG 겁니다. 이건 삼성 거고 삼성은 좀 거품이 있잖아요.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이 동자잖아요. 아, 그리고 가격도 40%나 싸요. 설명을 해주시고 막 신랄하게까지는 말하는 거지. 물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핸드폰으로 비교하니까 좀 이해가 되실려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그 물건이 안 좋다고 계속 아니 이 우리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남의 물건은 안 좋다고만 계속 10분 뭐 20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은근히 약자의 편에 서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동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 물건 못 팔아요. 처음 왔을 때 모델하우스 할 때 아, 나 여기 진짜 정말 잘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사는 사람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그 다음에 수익률. 브랜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나 만약에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면서 또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예상 수익률이 생기는 건가? 확정 수익률 아닙니다. 부동산은 예상 수익률입니다. 이거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의 아파트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물건에 대한 디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고객의 꿈을 시각화 시켜주는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라. 이거를 고객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실로. 아, 고객님, 한 달에 급여가 또 뭐 수익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 딱딱딱 이렇게 해서 뭐 45만 원에서 55만 원, 75만 원이 딱딱딱 들어오면 이거 10달 모으면 가족분들이랑 좋은 데 여행 가셔도 되고 가족여행도 가시고 또 뭐 학원 자제분 학원 몇 개나 다니세요? 한 3개 다니시잖아요. 근데 하나 학원도 더 보낼 수 있는 이런 여유 자금도 생기실 수 있고 또 사모님과 아니면은 뭐 남편분과 같이 여유 있게 또 국내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자 이거 뭐 다 해도 4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최하 수익률로 해서 1억 10억 넣으면 예를 들면 1억 통장에 넣으시면 1년에 한 달에 얼마의 이자가 붙겠습니까? 세금 끼고 뭐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 물건에 투자하시면 소액 투자를 하시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실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고객의 꿈을 현실화시켜서 숫자상으로 시각화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현장만 빼면 다른 현장에 가면 우리도 고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마켓컬리나 해가지고 플랫폼 서비스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사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오프라인 가게 가서 식사도 해보고 오프라인 가게 가서 액세서리 같은 것도 사보고 양말도 사보고 옷도 사보고 이렇게 해서 가보시면 그 직원들이 상담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복을 사러 갔다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양복이 진열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지를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틱틱거려. 아, 인상도 안 좋아. 뭐 물어보면은 뭐 술렁술렁 대답해. 아무리 좋은 브랜드도 가도 전 안 사요. 다른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운젠트 매장에 갔어. 양복 매장에 갔는데, 나 타운젠트 다 요번에 신상 사러 왔는데, 마음먹고 사러 왔는데, 거기 있는 그 점장 누님이, 언니가, 아니면 이모가, 아니면 잘생긴 점장이 말려는 건지, 틱틱거려. 고개 가득 틱틱거리면 사고 싶으세요? 다른 거 옆에 있는 매장 거, 갤럭시도 안 좋아요. 갤럭시 양복은 뭐, 제일 뭐 지금 비싸기만 하죠. 거품 심합니다. 뭐, 계속 뭐, 그건 150만원짜리 사지 마시고, 저희 뭐 2, 30만원대 타운젠트 사시죠. 아니,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다른 제품, 다른 물건을 이렇게 디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약 성사 확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매장을 다니시면서 직접 사보기도 하고, 이 제품, 이 양복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하면서 많은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꼭 분양 사무실 가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에서 다른 물건, 생활 필수품이나 옷이나 이런 걸 사실 때 상담이 필요한 곳 가보셔서 제일 많이 상담이 필요한 것이 옷이죠. 옷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이런 거 백화점 1층에 있는 거 1층 매장 쫙뭐 향수하고 뭐 화장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자기가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소비자가 되셔서 그것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고객이 너무 잘해. 얼굴은 못생겼는데 매너는 좋고 너무 브리핑 그 제품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좀 정이 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팔아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그 백화점 옷을 양복을 파는 여직원은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성격이나 얼굴이나 이런 외모나 행동에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사줘야지. 처음부터 오늘 오셨어요. 이거 물건 사세요. 저건 안 좋아요. 저건 사지 말고요. 우리가 더 좋죠. 왜냐면 다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이렇게 제품을 설명하면 안 사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그 양복 파는 그 누나가 내 아파트 살 수 있는 또 고객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고객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상대방이 고객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많이 또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양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열정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다파탄TV 빅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